이번에 밀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저희가 인테르 얘기는 저희가 좀 전에 나눠봤고, 이번에는 2위를 기록한 AC 밀란의 얘기를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네, 24승 7무 7패 79점으로 인테르와 12점 차이로 리그 2위를 하게 됩니다. 네. 차이가 좀 있었어. 네, 이 정도면 꽤 있었죠. 뭐, 네, 거의 4승 차이니까. 사실 이렇게 좀 꽤나 큰 격차로 2위를 달성할 거라고는 잘 예상을 못 했는데, 네, 네. 아무래도 초반에 너무 극강 모습을 보여줬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 했지 2위가 될 거라고는 상상 못 했는데 그러니까, 게다가 좀 큰 네. 격차의 2위. 네. 좀 많이 아쉬웠죠, 진짜. 음. 네. 일단 지난 시즌에 코로나 브레이크를 하면서 피올리 감독이 진짜 팀 자체를 아예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전 유럽 통틀어서 제일 많은 수혜를 본 팀이 AC 밀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비는 이번 시즌 수비는 정말 탄탄했습니다. 뭐 실점이 리그 공동 2위거든요. 근데 최고 실점. 네. 인텔 같은 경우에는 35점으로 1위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차이는 얼마 안 나죠? 그렇지. 득점 차이는. 그렇지. 근데 득점이 너무 무뎠던 게 74점으로 리그 5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좀 AC 밀란 이름에 걸맞지 않는 좀 무딘 공격력이었던 건 맞지. 너무 질라탄이 없으면은 공격이 좀 안 돌아가고 득점이 안 터지는 경향이 너무 심했어. 맞아. 네. 이게 질라탄이 있었던 전반기에는 꽤나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었는데 빠지고 나서부터는 거의 뭐 그 집투가 좀 많이 하락했지.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뭐 리그 종합으로 보면은 정말 질라탄과 차라놀루 또 프랑크 캐시에 이렇게 세 명이 거의 하드 캐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캐시에는 진짜 네. 무서운 신인이야 진짜. 네, 초반에 전반기만 따지면은 2경기밖에 패배가 없습니다. 네.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하면서 정말 초반에는 극감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저번 시즌 후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후에 재정비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잘했어요. 맞아. 이게 내가 알던 밀란이 맞나 막 이거 보려고 주려고 작년에 어그로 끌었나 이러면서 질 것 같지가 않은 약간 그런 느낌? 네네. 이 형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질라탄 거의 뭐 40살 나이에 경기를 조금 못 나왔다는 거 빼면은 뭐 영향력, 뭐 골 생산력 그렇지. 전부 다 뭐 깔 게 없습니다. 네. 진짜 깔 게 없고. 졸라 잘했어요. 솔직히 경기를 많이 못 나왔다고 까는 것도 좀 애매한 게 마흔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또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네. 거고. 만약에 얘가 루카쿠랑 동나이고 같은 경기를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훨씬 더 잘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네. 이 정도 경기력이라면은. 그리고 그 질라탄이 루카쿠 나이 때 이미 그때 아마 AC 밀란에 있었을걸요? 그때 AC 밀란 우승시킨 게 얘예요. 그렇긴 하지. 네. 사실 좀 후반기에 들어서 어느 정도 경기를 조금씩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네. 그래도 나이에 조금 부침이 있는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맞아. 아무래도 네. 체력적으로 전만 못하지. 네. 이 형도 사람인데. 그런데도 뭐 이 나이에 이 정도 몸 관리면 확실한 월클이긴 하다. 네. 솔직히 그 정도 나는 인정하고 들어가. AC 네. 밀란에서 MVP 한 명 주자면 질라탄 줘야지. 개시해요. 난 질라탄 주고 싶어. 개시해요. 무조건 개시해요. 난 질라탄 주고 싶어. 근데 캐시도 그 나이 치고 잘한 거고 이 형도 이 나이 치고 잘한 거야. 둘 다 맞아요. 네. 어쨌든 또 다른 부포인트를 좀 집어보자면 토모리가 임대를 오자마자 주장이었던 로마뇰리의 자리를 아예 그냥 삭제시켜버립니다. 대체를 해줬지. 네. 일단 로마뇰리가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폼을 보여준 것도 있고요. 근데 또 토모리 자체도 잘했습니다. 진짜 잘하더라. 네네. 뭔가 첼시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EPL에서 보여주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여기서는 몸싸움이 자기가 먹혀서 그런지 되게 자신감 있게 수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토모리가 사실은 그 이태리 리그의 수비진들과는 좀 차별화된 게 뭐냐면 발이 좀 발이 빠르죠. 발이 되잖아요. 네. 사실 이탈리아 리그 하면은 좀 되게 속도감이 좀 느리다는 약간 그런 선입견을 가진 만큼 그렇죠. 그렇게 발 빠른 수비수들이 찾기 힘든데 네. 토모리 진짜 빠르거든. 네. 음. 거기다 짝인 키에르도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걔도 그렇지. 수비를 정말 잘하기는 하지만 빠르진 않거든요. 발밑과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거의 최소 실점 2위를 하는데 이 선수의 공이 정말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옆에는 살레마카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오른쪽 윙어입니다. 원래 사무 카스티오라는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뛰고 있는데 그 선수가 정말 노답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도 그렇게 막 나이 많은 편 아니고 좀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정말 가능성이 보이는 모습은 보여줬다. 살레마커스 선수가. 예. 이 칼라브리아 선수가 밀란 성골 유스예요. 오, 얘 그래? 약간 그 아놀드 느낌이 아놀드 날까? 느낌 나는 그런 성골 유스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졸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저도 이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막 되게 뭐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이런 소식은 들어본 적이 이제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네, 그 전까지 못했으니까요. 네. 저는 막 FM 하면서 이 선수를 어떻게든 막 키워보겠다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왜냐면 얘가 그때도 이미 포텐이 졸라 높았어요. FM에서도 이미. 그래가지고 이 선수를 좀 많이 주목하고 얘가 좀 잘 컸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 시즌 정말 최고의 풀백이 됐습니다. 오, 그래? 그래서 풀백으로만 따지면은 이 선수는 오른쪽에서 거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윙백까지 합치면은 좀 약간 말이 다르긴 하겠죠. 근데 그렇긴 하지. 왜냐면 또 워낙 인테르나 유베에도 다른 선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선수는 수비력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오랑 같이 리그 최고 풀백 듀오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테오는 저희가 인테르에서 얘기했을 때 하키미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테오는 뭐 왼쪽에서 하키미급 활약을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이 선수는 윙백이 아니라 풀백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렇지. 네. 수비 잘하는 하키미?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빼놓을 수 없는 두 선수가 나왔죠. 예. 네, 차라놀루와 캐시에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세 명 중에 2명인데 일단 차라놀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 코로나 브레이크 이후부터 얘도 포텐이 터졌습니다. 얘는 뭐 포텐이 너무 늦게 터지긴 했어요. 많이 늦게 터졌죠. 야, 사실 이 선수 진짜 옛날부터 뭐 FM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이 사람 되게 맞아. 본자였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계속 본 사람이면 레버쿠젠에서 같이 그때 너무 어릴 때거든 그때. 그때 동료였고. 네. 근데 이제 터지긴 터졌는데 이름값에 우리가 주목을 해온 그 기간이 있는데 약간 이제서야 터졌네 이런 느낌이 있긴 그러니까, 하지. 근데 뭐가 됐건 터졌으면 된 거예요. 또 확실히 또 차라놀루는 그 킥도 질이잖아. 그렇지. 거기다가 캐시에 이 선수는 원래 아탈란타 출신입니다. 네. 아탈란타에서 졸라 잘해가지고 데려왔는데 한 3년간 얘가 똥을 쌌어요. 진짜 나올 때마다 눈 썩는 경기를 보여줬는데 얘도 코로나 브레이크 이후로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됐다. 아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한창 잘 나갈 때 이제 캐시에랑 벤나세르가 이제 중원에서 다 둘이 잡아주고 벤나세르가 또 기술이 좋고 패스가 좋아가지고 이제 옆에 캐시에랑 짝이 좋았는데 벤나세르가 또 하반기 들어서면서 자꾸 뭐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 그랬죠. 좀 얘도 벤나세르도 부상 당하고 막 기복이 있었는데 캐시는 난 기복이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이번 시즌에 내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벤나세르의 장점까지 모두 흡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시즌 후반기에 비해서 훨씬 더 발전한 모습으로 이번 시즌을 했는데 이번 시즌 뭐 안 나온 경기도 없었고 전부 다 풀타임 출전을 하면서 얘도 활동량이 미쳐 날듭니다. 내가 그 얘기에 동감을 하는 게 밀란 경기를 가끔 보면 우리 골대랑 상대 골대랑 계속 얘가 계속 있어. 계속 보여. 그걸 계속 풀타임을 전 경기를 뛰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쉽지 않거든. 수비하면서 자기가 공 뺏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막 졸라 달려나간 다음에 공격진에서 자기가 공 받아가지고 중거리 슛을 차요. 그러고 골을 넣어요. 미친놈이었어요 진짜. 뭔가 패스를 뭔가 완벽하게 정확하고 막 창의성 있는 킬 패스를 뿌려주는 건 아니지만은 수비의 핵심 역할도 하면서 또 공격진의 엔진 역할도 하는 제가 알기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번 시즌 캐시가 두 자릿수 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이제 페널티킥 전담을 하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페널티킥도 존나 잘 차고 뭐 골도 쏠쏠하게 넣어주고 활약이 좋았다. 생긴 것부터 애시장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못 깝치게 생겼어. 뭐 굉장히 뭐 그래가지고 스탯만 보면은 뭐 나이 많은 거에 비해서 질라탄 MVP가 되고 싶다라고 저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경기 영향력이나 뭐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나이 많은 거에 비해서 질라탄이면 나이 어린 거에 비해서 캐시에도 장난 아니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때 그 한 3년 전에 기대하고 사온 거를 이제 드디어 터뜨려주고 있고 아마 이 선수는 내년에도 존나 잘할 게 뻔해가지고 갑자기 죽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겠죠. 그냥 어디로 팔려가지만 않는 이상 정말 밀란의 완벽한 한 기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드 포인트. 물론 배드 포인트도 있었겠죠. 주장이었던 로마니올리가 갑자기 폼이 그냥 아무 전조도 없이 갑자기 훅 떨어져요. 정말 개 썩는 경기력만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무리를 임대를 해오면서 이 선수가 아예 로마니올에 자리를 꿰차게 되고요.
로마리오가 지금까지 정말 잘해와줬었는데 또 주장으로서 좋은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이번 시즌 어쩌면은 이 선수를 방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로마놀리는 진짜 한 2, 3년 전만 해도 네네. 진짜 이제 리그 정상급 네. 센터백이어가지고 이제 첼시도 그렇고 뭐 PSV, 그다음에 뭐 PSG 네. 같은 리그 내에서는 유벤투스 링크도 있었고 그럼요. 예,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다 고사하고 이제 남아가지고 이제 출장을 달았습니다 그때. 네. 네. 근데 이제 못한다고 방출을 하면은 킹중계 간만데 약간 예. 또 그러니까, 예. 그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정말로 킹중에 간만데요. 이 선수는 거기다 심지어 주장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어요. 이번 시즌만큼은. 이해할 수 네. 없는 정도로. 네. 하지만 그나마 이제 밀란 입장에서 다행이었던 거는 로마놀리가 배드 포인트에 뽑힐 만큼 정말 똥을 쌌지만 토모리가 그 똥을 잘 닦아줬다. 네, 정말 완벽하게 닦아줬습니다. 게다가 이제 좀 완전 영입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네, 그렇죠. 거의 99% 완료됐다고 네. 하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 한 자리를 대체를 할 수 있게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따가 나올 얘기긴 하지만은 밀란이 지금 첼시에서 또 선수들 몇 명 데려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 같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에는 사무 카스티오라는 선수입니다. 스페인 선수인데 네. 이 새끼가 진짜 작년에는 그럭저럭 해줬어요. 막 못한 건 완전 잘했다까지 아니라도 그냥 파인 정도로 해줬었는데 와 진짜 노답입니다. 얘가 살레마카스 아까 말한 선수가 20대 초반이거든요. 네. 얘는 그래도 한 20대 중반 정도는 됐는데 근데 아까 그 얼굴이 20대 초반이야? 좀 노안이네.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날 거야.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얘는 이제 도저히 못 써먹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페인 한 중위권 막 데포르티보 이런 팀이랑 링크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파엘 레앙도 원래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던 선수였죠. 그렇지. 아니 마치 피지컬도 좋고 발도 빠르고. 축구 좀 보는 사람들이나 게임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근데 이번 시즌에 그 기대를 완전히 지가 부셔버렸습니다. 내가 봤던 경기 중에서 레앙이 좀 그 빅찬 스미스 같은 거를 좀 여러 번 보여주는 걸 내가 기억을 하거든. 네.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역시 질라탄 빨이었다라는 게 전부 다 뽀록이 나면서 이 선수도 그냥 적절한 제시만 들어오면은 바로 팔아버릴 생각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원톱과 윙포워드 자원들이 좀 필요하겠죠. 아까 일단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카스티에오 선수나 뭐 살레마카스 선수가 있긴 했지만은 일단 카스티에오는 보낼 것 같고 레앙도 적절하면 판다고 했고. 네, 그리고 살레마카스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아직 어리고 그렇게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성장한 모습만 보여준 거지. 네. 조금은. 거기다가 차라놀루가 이번 시즌에 계약이 끝났어요. 네. 재계약은 안 할라나? 재계약을 하려고 밀란이 계속 제의를 했는데 차라놀루가 계속 거의 한 10M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 금액을 부르고 있거든요. 네. 가면 어디 갈라나? 유벤투스를 얘는 노렸다고 하는데 아니면 뭐 PSG나 다른 데서 계약이 올 거라고 걔는 기대를 했나 봐요. 근데 아무도 안 살려고 해. 얘는 아무도 안 데려가는데. 아니, 차라놀루는 진짜 써먹기 애매한 자원이야. 네. 그렇긴 하지. 저기 밀란에서는 잘했는데, 잘하고 있는데, 그런 유형의 선수는 진짜 써먹기가 너무 애매해요. 나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걔는 세리에를 떠나면은 좆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그럴 것 같아요. 네. 걔가 2패 간다고? 존망하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지혜시야 그냥. 그러니까. 그렇죠. 네. 지혜시야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중앙 공리 자리도 비어 있고 윙포워드 자리도 좀 애매하고 원톱도 사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첼시의 지혜와 링크가 아주 진하게 나고 있습니다. 네, 오른발을 왼발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네네네. 그리고 좀 얼마 전부터 좀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던 것 같아. 저거는. 네네. 그리고 사솔로의 밀란 킬러였던 도메니코 베라르디와도 엄청나게 지금 링크가 진하게 뜨고 있고요. 베라르디는 계속 여기저기 링크가 많아요. 근데. 맞아. 네. 그리고 베라르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선수가 어렸을 때는 졸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네. 카드 한 시즌에 막 15개, 16개 막 이렇게 받고 퇴장 존나 많이 나고 이랬었는데 얘가 결혼하고 그러면서 좀 얘 약간 옛날에 그 악동 누구였죠? 카사노. 약간 카사노 같은 느낌이 되고 있어요. 걔 뭐지? 안드레아 카사노. 안토니오 카사노. 안토니오 카사노. 얘도 막 결혼하고 자기 가정 생기고 이러다 멘탈을 많이 잡아가지고 이번 시즌 사스올로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과천선했네. 네. 뭐 실력적으로는 원래부터 그렇게 구대기는 아니었으니까 네. 잘했으니까. 원래부터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네. 그리고 차라놀루가 떠난다면은 우디네세
로드리고 데파울을 데려오겠다 이런 링크가 계속 진하게 나고 있어서 차라놀루 그래 갈 거면 가라. 우리 더 좋은 애 데려오겠다. 아니 차라놀루가 그러다가 약간 미아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지금 꽤 높아요. 근데 리버풀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정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린 뭐 그런 애 필요 없습니다. 공미 리버풀 안 쓰잖아. 우리 공미 쓰는 포메이션도 아니고 네. 만약에 쓴다면 차라리 키르미누나 하고 쓰는 게 낫죠. 저희는. 예. 그리고 원톱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쵸. 원톱을 계속 질라탄으로 쓸 수만도 없고 아마 질라탄이 없을 때 썼었던 하파엘 레앙도 보낼 것 같으니까. 하파엘 레앙도 그리고 원톱으로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걔를 윙포랑 원톱 둘 다 번갈아서 썼었어요. 근데 난 아니라고 봐. 네, 좀 많이 그래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첼시에 지루 영입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질라탄이 또 인터뷰를 했더만 지루 오면 환영받을 거라고. 네네. 하지만 신은 자기 하나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지루가 와서 뭐 내가 신인데라고 할 만한 그런 애도 아니고. 맞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질라탄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죠. 그렇죠. 지루가. 네. 연계도 나쁘지 않고 지루 선수가. 네. 근데 이제 질라탄은 확실히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하잖아, 이 선에서. 그렇죠. 근데 지루는 막 완전 그렇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좀 모자란 것 같고. 하지만 뭐 키도 되고 잘생기고. 그래서 지우랑 지우루를 동시에 데려온다면은 이거 뭐 나름 첼시에서 발을 맞춰봤으니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인데 첼시랑 밀라는 이적이 서로 되게 잦은 것 같아. 은근히 사이가 좋아요. 근데 옛날에 굴맨도 그렇고. 근데 굴맨을 지기에는 좀 너무 옛날이고. 옛날부터 뭐 아까 토모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AC 밀란에 있다가 첼시 와서 망한 선수도 있어. 맞죠. 그리고 첼시에 있다가 밀란 간 사람도 꽤 있어. 토레스도 있지 않나? 토레스는 첼시에 있다가 밀란으로 갔지. 그러니까 그 둘이 은근히 거래 관계가 몇 개 좀 꽤 있어요. 꽤 있네. 뭐 세브찬코도 있고. 맞아, 세브첸코도 있고. 파투도 아까 말했고. 밀란이 사기를 많이 쳤어 첼시한테. 그렇지. 서로 사기 치고 또 치고 이러는 약간 그런 사이인가? 약간 근데 첼시는 밀란한테 사기 치려고 토모리 임대 보냈다가 터졌어. 근데 뭐 토레스는 사기 당했죠. 그렇지. 토레스는 뭐 어차피 그냥 좀 땜빵하려고 데려온 느낌이었고 그때. 맞아. 그리고 배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토날리가 참 저도 참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얘가 원래 인테를 올려 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기대를 참 많이 했었는데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노답이에요. 그 옆에 캐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캐시가 더 많이 뛰어다녀야 됐어요. 약간 그 옆 동네 바렐라랑은 좀 많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겠다. 네네. 만약에 얘가 인테로 갔었다? 그러면은 인테로 우승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자꾸 똥 싸서? 네. 정말 뭐 원래 잘했는데 얘 FM에서 나 잘 써먹었는데 내가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렇다고 많이 뛰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정말 기대만큼의 모습을 아예 보여주지 못했고 또 일단 왼쪽 윙포드인 레비치, 베나세르 두 선수는 잘했습니다. 네. 아예 못한 건 아닌데 부상이 좀 부상 때문에 뭐 기복도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뭐 나온다고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좀 꾸준한 모습을 못 보여줬던 게 그게 후반기 좀 하락에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지. 아니 레비치랑 베나사르는 뭐 여기저기서 막 노릴 정도로 그래도 실력만큼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베나세르 같은 경우에는 뭐 EPL에서도 먹힐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알랑도 먹히는데 얘가 안 먹힐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원래 아스날에 있다가 아스날이 버렸잖아. 네, 버렸죠. 근데 여기서 터졌지. 네. 그래서 뭐 다시 데려간다면 저는 EPL이 만약에 다시 데려간다면은 근데 사실 베나세르는 그러니까 EPL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베나세르는 지난 시즌에 맨시티 링크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비드 실바가 나가고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베나세르가 키핑 좋고 패스 잘 뿌려주니까 메잘라나를 맡기기 위해서 이제 링크가 있었는데 뭐 포든이 터졌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링크가 나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보강을 해야 되니까. 일단 공미 자리를 좀 보강할 필요가 있겠죠. 아무리 뭐 차라놀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공미도 공미인데 이제 베나세르 기복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 메잘라까지 해줄 수 있는 이강인. 우리의 캉진리. 이강인은 좀 은근히 진한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 얘기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유벤투스가 관심 가지니까 밀란이 좀 어떻게 낚아채볼까 하는 느낌 뉘앙스도 있고. 맞아. 뭐가 필요가 없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저도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굳이라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난 가면 잘할 것 같은데 이강인.
잘할 것, 공 빼고 네, 잘할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조금 저는 이 선수가 아무리 그래도 1군에서 정말 잘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이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발렌시아에서 하는 거 보면 잘합니다. 잘하는데 미쳤어요. 제가 이거는 탈 대한민국급의 볼관성 능력에서 저는 가면 더 잘하는 팀으로 가면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라리가보다는 세리에가 좀 더 거칠게 몰아붙이는 특성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해, 난 사실. 그것 때문에 얘가 어. 좀 더 거친 상황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제가 의문이 조금 들긴 하죠. 근데 뭐 이강인 선수가 뭐 네. 맨날 집에서 놀고 먹는 선수도 아니고 그런 부분 뭐 대비를 잘한다면은 이적해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네. 뭐 차라놀루도 그 자리에서 잘 버티는데 뭐 음. 이간이로 못하겠어?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윌마르 바리오스 이 선수. 사실 좀 잘 모르는 선수긴 해요. 저도 그렇게까지 잘 아는 선수는 아니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링크가 나고 있다는 거죠. 제니트에서 굉장히 좀 활약성이 좋다고도 하고 이 선수가 지금 밀란 말고 토트넘이랑도 링크가 있어요. 네, 여기저기 좀 링크가 나는 선수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 좀 더 지켜볼 만한? 근데 베나스르랑 레빗이 둘 다 아직 떠난다고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두 선수도 그냥 링크만 있다 이 정도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멤버 이탈이 여기도 인테르만큼 심해 보이거든요. 뭐 인테르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파는 거지만 얘네는 아쉬워서 얘네들 활약이 아쉬워서 파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야구에서 좀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이게 뭐지? 리빌딩보다 리틀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리빌딩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아래서부터 아예 완전히 싹 다 바꾸는 뭐 그런 작업이긴 하지만은 리틀링 같은 경우는 성적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변화를 꾀하는 그런 방식인데 일단 뭐 레앙 없고 뭐 오른쪽은 뭐 이제 무주공산이 될 거고 그렇지. 중앙도 차라놀루가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르겠고 또 데파울을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건 간에 리툴링이 될 것 같고 또 원톱 자리도 또 질라탄이 1년 연장을 해주긴 했지만은 또 내년에도 부상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할 거라는 기대를 하긴 힘들죠. 약간 아무래도 가능성이 확률이 네. 그리고 또 이 정말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이 돈나룸마 지금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뭐 거의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유벤투스는 어쩌면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알레그리가 취재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돈나룸마를 쓰겠냐 이런 인터뷰 루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PSG를 좀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유벤투스도 근데 아직은 잘 모른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너무 떠나고 싶어 하긴 해. 그러니까 좀 싸가지 없어 보이긴 해 너무. 너무 싸가지 없어요. 그냥 얘는 재계약을 지가 꼬리 내고 재계약을 하겠다고 해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정말 오랜만에 UCL 진출했습니다. 챔스 네. 진짜 오랜만이지. 맨날 유로파만 나가고 하다가. 네. 챔스 AC 밀란 챔스 마지막 골이 카카예요. 아 진짜? 네. 오래됐다. 네. 진짜 오래됐다. 거의 그러니까 10년 그렇게 됐나?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 10년 된 거죠. 리버풀 최근 리버풀 우승하기 전에 그거만큼 오래됐네. 리버풀 피해 우승보다 피해 우승만큼 오래됐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졸라 오래됐잖아. 마지막 이렇게 들으니까. 마지막 골이 칵하면. 네.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가는 거긴 한데 성과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실 불투명하긴 하지. 네, 좀 더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 16강만 가도 그래도 나름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아. 정말 예. 16번만 가도 잘한 겁니다. 맞아. 그리고 그러니까 약간 정말 템포 빠른 팀한테는 먹잇감이 될 수 있어. 네, 맞아. 아무래도 네. 수비진이 그렇게 발이 빠르지 않다 네. 보니까 물론 풀백들은 정말 좋은 자원이긴 좋은 하지만 자원인데 이제 뭐 토모리도 잘한다고는 하지만 한 차원 더 성장이 필요한 단계고 아직은 아직 어린애 완성형이 아니고. 게다가 로마니올리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어떤 강을 건넌 것 같고. 키에르가 수비를 잘해주긴 하지만 그 선수도 아무래도 발이 많이 느리고 그렇지. 또 테오도 계속 공격을 가담을 미친 듯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뒷공간 노출할 네,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네. 수비를 잘해도. 그렇죠. 그래서 참 좀 좋은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느낌이 있죠. 그렇지. 뭐 지켜봅시다. 네. 이거 자꾸 뜯어진다. 이거 피나? 피나 보네. 의자에 계속 오래 앉아. 너가 여기 앉아. 아, 좀 휘었네. 줘. 나랑 바꾸자, 이거. 그래서 이거 내가 산 거야, 미친년아. 아, 이거 진짜. 야, 씨.
결국 터졌다. 의자가 부서졌어요. 아, 앉아있던 의자가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무슨 썰매 아니야 썰매? 이거 지금 밀란 리뷰 끝내고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인사 딱 드리려고 하는데 지랄 났어 갑자기. 통수 깨질 뻔했어 진짜. 의자부터 빨리 하나 사야겠네요. 일단은 뭐 저희가 인테르랑 AC 밀란 세리에의 두 팀 1등, 2등 팀을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